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이런 뭐 풀 워딩의 지시는 받은 기억이 없죠. 예. 그냥 총이란 말만 들었고 그 다음에 발로 차고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발로 차서 부수고인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01시 02분 경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으니 출동한 군은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01시 06분경 통화를 하면서 철수를 승인했습니다. 또 곽종근은 01시 07분경에 김현태 707 특임단장으로부터 철수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아 철수를 승인했고, 김현태는 01시 08분경 707 특임단원들에게 전원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또 곽종근은 01시 09분경까지 모든 특전사 병력의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에게 출동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해 그 지시가 하달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독 증인에게는 그 무렵인 01시 06분경 통화에서 뭐 총을 쏘라고 했든 발로 차라고 했든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시가 아니라 화를 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해라 임무를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그냥 우리 부관이 증언한 내용 한번 보십시오. 하는데 제가 가만히 사령관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한참 마지막에 네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님은 좀 화가 나셔서 근데 지난번에 증언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야 안에서 국회의원 특전사들이 막 이렇게 총 뺏기고 난리치고 앉아 있는데 너희는 그것도 하나 못 도와주고 밖에서 계속 그 소리만 하냐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다는데 그게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다 안 나서 그 워딩은 모르지만 분위기가 그랬어요. 증인도 곽종근과 01시 08분경, 01시 15분경 통화하면서 특전사의 철수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죠. 네, 대통령님 통화 끝나자마자 제가 그 뉴스를 보고 한참 약간 이게 블랙아웃 됐다가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곽종근 장군한테. 그러니까는 군인 문화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 잠깐 좀 넘어가겠습니다. 군인은 생전 모르던 지시를 받으면 혼자 내 안 합니다. 나 동료한테 물어봐요. 이게 너도 들었냐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00시 42분에 국회의원 끊어라 했으면 전 특전사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도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하고. 근데 그런 통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해제된 거 알고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했더니 특전사령관님이 비상경 해제됐다고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철수시키고 나고 지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잠시만요. 나도 끊고 이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다시 전화를 또 걸어요. 그랬더니 특전사령관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하늘로 나오라고 했고 저 어딘가에 지금 시민들이 많이 지금 충돌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 접촉 안 되게 모아놓을 겁니다. 글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령관님, 그럼 우리는 지금 제가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특전사 보면 특전사 따라가서 모여 있으라고 할게요 하고 끊고 17분에 제가 이제 조성현한테 야 지금 비상계엄 해제됐다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 해제됐다고 하는데 지금 특전사 얘기했더니 조성현이 예 지금 저도 보고받았는데 특전사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특전사랑 같이 갈까요? 그래서 그래 특전사랑 같이 해서 모여. 그럼 내가 모아놓으면 거기 가서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뭐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이에 피고인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라며 확인했는데 이에 증인은 예라고 대답했다라고 설시를 했는데 증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판결문은 증인이 예라고 대답했다고 되어 있는데 증인은 01시 06분경 이후 수방사 병력에게 본회의장이든 국회 본관이든 총을 쏴서든 문을 발로 차서든 진입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혼자 화나셔서 한 얘기인데 그걸 뭘 얘기를 합니까? 증인은 확인하겠습니다. 01시 08분경, 01시 15분경 곽종근에게 전화해 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곽종근이 지금 빼면 시민이랑 접촉이 있으니 일단 국회 공터에 집합시켜 놓으려고 한다고 하자
증인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공안 17분경 조성현 1경비단장에 전화해 우리도 병력 집합시켜 놔라. 내가 가서 상황 설명하고 위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지시했죠. 네. 만약 증인이 공안시 06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류의 지시를 받았으면 그 직후에 곽종근과 이런 통화를 할 수 없고 조성현에게 철수 지시를 할 수도 없었을 것이 명령 체계에 따르는 군의 특성상 명백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엄사령관 아니면 장관님한테 전화했겠죠. 만약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은 받아야 되죠. 아니요. 그때는 대통령한테 전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화가 나시는 것 같으니까 장관님한테 전화했겠죠. 돌려서 좀 부탁하려고. 예. 어쨌든 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그 뭐 명령 받은 사람만 정식 절차는 명령한 사람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증인은 곽종근과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피고인과의 통화 직후에 통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곽종근과 통화를 하면서 야 그런데 나한테는 뭐 대통령이 진입을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냐라는 이야기 하신 적 있나요? 전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이 뭐 곽종근에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네, 예. 증인은 총이라는 단어는 있었다고 진술을 하는데 네. 당시 증인이 부하들에게 총을 놓고 들어가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건 제가 당시가 이 블랙아웃 땅 된 상태라서 그렇게 막 상상해서 말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기억은 나는 건 딱 그거예요. 그냥 그 질책하시는 거 그냥 그 다음에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아까 증인도 조금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그 대통령이 그러면은 말을 하면서 그 707 뭐 내지 1공수 뭐 이런 그 국회경 내에 있던 부대들이 총도 뺏기고 그러는데 도와주지 않고 뭐 들어가지도 못했냐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총이 나왔을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총 얘기가 나올 때 뭐 총을 쏴라, 뭐 총으로 뭐 해라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는 맞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피고인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증인에게 전화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는데 어딘가라고 물으니 증인이 지금 국회담을 몇 바퀴째 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네. 뭐 국회 마당에서 특전사가 민간인들한테 폭행당하고 또 뭐 총도 뺏기고 있고 그러던데 좀 들어가서 도와주지 않고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도 뭐 증인이 이 얘기를 질책성으로 느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인은 그 제1심에서 공안시 06분경 통화를 마치고 나서 여의도 진지 앞에 도착한 것을 인지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셨죠.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차 밖에가 국회가 아니라는 걸 이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피고인과의 통화 당시에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지금 국회담을 몇 바퀴 돌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얘기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나도 말을 참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 우라통 터지게 하는 경우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공안시 13분경 통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건 1심 판결문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공안시 13분 24초경 통화에서 뭐 증인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라는 설시를 했는데 증인은 피고인과의 공안시 13분경 통화 직후 곽종근에게 또 전화를 해서 공안시 15분경 통화를 하면서 특전사의 철수 상황에 관한 정보를 받고 조성현 1경비단장에게 전화해 공안시 17분경 통화를 하면서 특전사를 따라 철수하라는 지시를 했죠. 네.
증인이 조성현 1경비단장에게 특전사를 따라 철수를 하라라는 지시를 한 게 공안시 17분경 통화인 것이 맞습니다. 맞죠? 네네. 만약 증인이 공안시 13분경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면 그 직후에 조성현에게 철수하라는 지시를 할 수는 없죠. 그걸 지시로 이해했다면 그랬겠죠. 근데 저는 그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증인 뭐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하시는 취지는 그 증인의 전속 부관이 네 번째 통화라고 하는 거는 증인의 기억 속에는 없어요. 전혀 없는 네, 통화이다라는 없습니다. 것이죠. 네네. 밑에 질문 하나 생략하고 그